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K-팝 얘기도 하시고 그와 함께 K 드라마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 뭐 좀 기억에 남는 거나 좀 최근에는 제가 예.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예.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렇죠. 예.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또 혹시 기억나시는 그 드라마 좀 드라마요? 근대 시기를 조금 역사적인 주제로, 배경을 깔고 이대 있는 쪽으로 다룬 드라마는 최근에도 있었어요. 이태원 클라스. 예. 이태원 클라스요? 네, 죄송합니다. 이태원 클라스가 무슨 근대를 담았어요. 예? 그거는 현대 아니에요? 네, 그죠. 또 뭐 있었지?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이병헌 예. 나온 미스터 선샤인. 그치. 유진 초이. 제가 원하는 답을 딱 주셔서 미스터 선샤인 예. 우연히 이제 이거 근대사를 너무 재밌겠다 해서 봤더니 내가 그때 막 번역하고 있던 책의 내용이에요. 이게 가능해? 이거 김은숙 작가 작품인데. 네,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김은숙 작가한테 전화했어요. 오, 그래요? 네, 사실 내가 이런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바로 당신이 주인공으로 삼은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 초이의 그 모델 조지 클레이튼 포크였어요. 버크. 네, 조지 포크라는 사람인데 조선인으로만 변환시켜서 기본적 역할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당신이 알고 했냐 했더니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교관을 찾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고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몇 분의 이미지를 조금 합쳐서 한 3명의 이미지로 그 사람을 설정을 해가지고 유진 초이라는 역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준비하던 책의 주인공과 예. 김은숙 작가가 모티브로 삼은 인물이 거의 동일 인물. 예, 예. 오, 그렇군요. 예. 그 유진 초이가 갖고 있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소개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미국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접한 계기가 있었어요. 1852년에 미국이 포경선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는데 우리나라 동해에 왔다가 부산항에 잠시 기차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아메리카 사람입니다라고 영어로 했겠죠. 예. 근데 그 아메리카의 아는 생략되고 메리카, 메리크, 뭐 예리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인들이 소개가 됐다고 해요. 예. 메리카. 메리카이. 예. 서로 그냥 고기 잡으러 온 사람들, 고기 잡는 양인들 이제 그런 정도로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존재들이 우리와 연결을 됐던 그 역사가 미국 상선이 처음에 대동강에 제너럴 셔머너라는 것이 1866년에 들어갔다가 그쪽 지역 관리와 주민들과 충돌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격침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조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강제적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1871년에 신미양이었어요. 예. 그로부터 한 10년 뒤쯤엔 이제 미국과 조선이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해서 최초로 서양과 이제 결합이 되는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외교 관계가 맺으면 대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그 조선에 주재하는 미국 공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종을 아련하고선 자 저희가 왔으니 조선 측에서도 파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서 우리가 그 보빙사라고 해서 손님이 온 것에 대응해서 가품으로 파견하는 외교사절단이라는 걸 서구 세계에 처음 파견했는데 그 조선 외교관들을 맞이한 미국 측 통역으로 등장한 분이 바로 포크였어요. 버크. 네, 조지 포크라는 사람인데 그 조선 사신들에 대해서 2달 동안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서구 세계를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조선 사신단들이 가만 보니까 너무나 성실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신단들이 돌아갈 때 저 사람을 우리나라 외교관으로 파견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교관으로 다시 함께 돌아와요. 그때 그럼 포크가 그렇죠. 그때. 그래서 포크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미국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외교관이라는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부임한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아, 되죠. 그렇죠. 그 해군에서 연습된 훈련받은 아주 예리한 어떤 군인으로서의 네. 그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아주 결벽주의자예요. 결벽. 네.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플러스 그 국가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야. 그래서 포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말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곧 우리말을 습득해가지고 웬만한 말을 이제 다 하기 시작해요. 한국어. 진짜 서양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유일했대요. 그 당시에. 네, 그 정도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임한 지 몇 달 뒤부터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와. 그때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말 타고. 설마 미국에서 자동차 타고 왔나? 포 타고 왔나? 아이, 그랬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아닌가? 그건 말로 아니었고. 다니진 예. 않았어요. 그 당시 우리 교통수단, 그 양반들이 뭘 탔을까요? 배? 가마. 가마 타고 1,400km를 돌아요. 1,400요? 다녔네. 아이고야. 근데 그 가마 타고 우리나라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기록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당시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방식과는 전혀 달리 훈련받은 대로 시간 단위를 거의 15분, 30분 단위였어요. 15분, 30분. 네, 그 당시에 회중시계가 있어서 회중시계 보면서 15분 단위로 어디를 지나면서 길은 방향을 어디로 하고 길 사정이 어떻고 주변에 산은 어느 정도 높고 붙짐 장소의 붙짐은 뭐고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굉장히 꼼꼼하시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서 네. 나 어디 여행을 다녀야겠다. 네. 뭐부터 찾으세요? 하는 거 맞지? 맛집. 맞지요? 어디가 맛있나? 맛집을 어떻게 찾아요? 일단 그럼 검색을 하죠. 요즘 시대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예전에는 입소문? 물어봤어요? 아는 말을 입소문. 물어봐서 또. 현지인한테 물어보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지도가 있어야 되죠. 지도. 예.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가 있었어요.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를 가장 잘 기록한 지도가 대동여지도였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주 상세해가지고 심리 단위로 길을 다 끊어놨어요. 심리. 그 심리를 1시간 정도에 간다, 4km를 1시간 정도 간다 세우면 전국의 일정을 한 50일 정도 일정으로 다 짠 거죠. 오. 그래가지고 예. 한 번에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없죠. 1차는 경기 북부권으로 해서 아, 위쪽으로 좀 가까이. 네. 서울에서 지금 고향 일산을 지나서 예. 개성을 가요. 왜냐하면 조선의 특산물을 조사했더니 인삼이에요. 개성 인상. 그래서 가야지. 개성 인삼 보러 가요. 가야지. 예. 갔죠. 그리고 북한 산성 있죠. 예, 예. 거기가 조선의 가장 중요한 산성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야 여기는 10,000명이 100만 명을 당할 수 있는 산성이다. 그 정도로 잘 지어진 예, 요새로. 아주 최고의 요새라고 평가를 해요. 한 15일 보름 동안은 서울, 경기 요 일쪽 북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어우. 다 돌아요. 예. 와. 근데 그 도는 과정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갑신정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 예, 예. 세상에 빨리 우리 조선을 개화를 하고 서구 세력과 연결해서 청나라 세력을 좀 밀어내면서 조선을 훨씬 더 좀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정변을 일으켜버려요. 이 사람 죽을 뻔해요. 아. 왜냐하면 이 사람과 그 아까 얘기한 보빙사로 갔던 사람들 네. 대부분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에요. 뭐 김옥근, 홍영식, 서광범, 뭐 박영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3일 만에 뒤집혀서 역쿠데타로 이제 결국은 다 죽거든요. 쫓겨가거나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 관리들이 이제 이미 정보를 다 아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될지 또는 그 당시 이제 소문이 그 일본인들과 연결돼서 했다 해서 거의 목숨이 경각에 닿을 정도의 위협까지 받다가 간신히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서울로 간신히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 초대 공사로 임명된 푸트라는 분이 너무 이 상황에 대해서 부담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미국이 조선에 기대한 게 좀 많았어요. 여기에서 많은 걸 얻을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아니다 싶었는지 이 우리나라에 왔더니 푸트가 나 관둬 하고선 그냥 떠나버려. 사표 내고 갑자기 그 대사가 사라지니까 네. 미국이 급히 전문을 내려가지고 그럼 네가 임시 대리공사 해라.
해서 이때부터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유진 초이의 미국 임시 대리공사 네네. 그 역할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84년.